하나, 둘, 셋! 제주도 4.3 항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제주도민들의 항쟁과 끔찍하게 자행된 학살. 우리는 제주 4.3 항쟁이 제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라는 정도는 알지만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그게 왜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왜 그런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올바른 청산은 그 뿌리부터 알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3의 뿌리는 바로 광복 직후 제주도 상황을 알아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해방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한때 조선 총독부로부터 잠시 치안유지권을 넘겨받기도 했습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곧이어 명칭을 인민위원회로 바꿨습니다. 당시 인민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최대 조직이었습니다. 인민이라는 단어가 어색하다고요? 요즘으로 치면 국민참여위원회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45년 9월 8일 미군은 본관 휘하의 전승군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이라는 메가더 포고문 1호를 발표하며 우리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미 군정만을 38선 이남의 합법정부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제주였는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등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광복이 되자 대거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최소 6만 명이 넘었는데요. 사회개혁적인 사상을 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해방 후 인민위원회 등에서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특히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제주도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공고하였고, 이런 공동체를 기반으로 제주인민위원회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사업과 치안에 힘을 기울이며 제주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정의 제주도 진입도 다른 지역보다 늦었습니다. 실질적인 미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제59 군정중대가 도착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늦은 11월 9일이었습니다. 59 군정중대는 인력 부족과 정보 부재로 인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미군정의 탄압으로 소멸되어 가거나 이름을 바꿀 때에도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건재하였습니다. 군정의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이 그랜드미드는 이런 말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모든 면에서 제주도의 유일한 당이었고 유일한 정부였다고. 그러나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통치기구로 인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에 이어지게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안쳤으며 1946년 말부터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군정은 자신들이 점령군임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메가더 사령부의 포고 제1호에는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1946년 5월 4일 미군정이 발표한 법령 제72호에는 미군정의 적대적인 범법행위 82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점령군에 의해서 혹은 점령군의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해산되었거나 불법화된 어떤 운동이나 조직을 지시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행위, 허가되지 않은 공공집회, 행진, 시위를 조직, 선동, 공표, 방조, 참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군정이 법에 의한 더욱 강력한 공포정치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군정 여론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정 법령 제72호는 많은 지역에서 미군정 경찰이 좌익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해도 된다는 백지 위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 제주도를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기지로 삼고 제주도민을 끌고 가
최후 결전의 소모품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이러한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제주 시민들의 시가 행진은 미군정 입장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행진에 불과했습니다. 일제 경찰 복장을 한 기마순경의 말에 한 아이가 깔리고 이에 군중들이 몰리며 항의하자 경찰은 발포했고 이 과정에서 6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망자 6명 중 1명은 아기를 업은 여성이었고 학생,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 뒤로 총을 맞았습니다. 항의하는 군중이 아니라 도망가는 군중을 향해 총을 쏜 것입니다. 미군정의 명령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총을 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대대적인 30 민관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3.1절 발포 이후 경무부에서는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본토에서 온 경찰,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해 백색 테러를 계속해 미군정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치닫고 있던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4월 3일을 기점으로 항쟁이 시작됩니다. 4.3 항쟁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3,000명의 무장, 비무장 대원들은 다음의 구호를 외치며 대대적인 걸기를 호소했습니다. 1.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2. 만국 단독선거 절대 반대. 3. 투옥 중인 애국자를 무조건 즉시 석방하라. 4.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즉각 돌아가라. 5. 이승만 매국 도당을 타도하자. 6. 경찰대와 테러 집단을 즉시 철수시켜라. 7. 한국 통일 독립 만세. 제주의 민중들은 미군정을 반대하고 분단을 반대하는 항쟁에 나섰습니다.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항쟁이었습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50 단독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군정은 제주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 경찰을 파견하고 서북청년단을 증파했지만 제주의 민중들은 항쟁을 더욱 거세게 이어갔습니다. 미군정은 1948년 4월 17일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구연대에게 사태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비해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던 구연대는 이 사건을 경찰 및 서청과 같은 극우 세력의 횡포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여 무장대와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결과 1948년 4월 28일 구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연대 정보참모 이윤락 중위 그리고 무장대 측 군사총책 김달삼 등이 만나 72시간 안에 전투 중지, 무장 해제와 하산이 이루어지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상을 체결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그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4.3 항쟁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협상을 깨는 방해 공작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1일 무장대로 위장한 괴한 30여 명이 오라리 연미마을에 들어와 12채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방화의 주범을 유격대라 했지만 현장을 답사한 김익렬 연대장은 이들을 무장대로 위장한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오라리 방화 장면을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촬영해 제주도 메이데이라는 무성 기록 영화를 만들어 평화협상 파기와 강경 진압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후 5월 5일 군정장관 딘 소장은 제주도에 와서 최고 순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건의한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후임으로는 강경 진압을 주장한 일본군 출신의 박진경이 부임했습니다. 이로써 무장대 측과의 평화협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석자 교수인 브룩스 커밍스는 4.3 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전후 최초로 자결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미국의 힘을 과시한 사례가 바로 4.3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은 산발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공식 정부였다. 4.3 항쟁과 진압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진 학살과 용서할 수 없는 잔악 행위에 대해 미국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미국인으로서 이 비극으로 인해 희생된 제주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언젠가 미국 정부가 책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진행된 4.3 민중항쟁 70주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도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미국이 4.3 항쟁의 탄압과 학살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개 서한은 미군정이 1948년 4월 3일 직후
브라운 대령을 미군 사령관으로 파견, 제주 현지의 모든 진압 작전을 지휘 통솔했으며 브라운 대령이 당시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며 강경 진압책을 지휘했다는 점.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정찰기를 동원하고 터볼대의 무기와 장비도 적극 지원했다는 점을 들어 미 군정이 4.3 항쟁의 학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과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현재 80대 이상의 고령인 4.3 피해자들과 1세대 유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미국 정부는 미 군정 시기에 시작된 4.3 항쟁의 탄압과 학살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